저는 민법상 다문화 입양 부모 교육 전문 강사 중랑구 가족센터 센터장 김영희입니다. 전처와 사별한 A씨는 베트남에서 소중한 인연을 만나 결혼했어요. 행복한 신혼을 보내다 보니까 남편은 자신이 아내를 만나는데 너무 몰입해서 베트남에 있는 아내의 9살 된 아들을 잘 보살피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A씨는 아내와 아이의 입양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아이의 의견도 들어보기로 했죠. 아이는 엄마와 함께 살 수 있어서 기쁘고 한국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친구들과 떨어져 낯선 나라에서 사는 게 무섭다. 말이 안 통해서 걱정된다. 그런 감정도 털어놨습니다. 부부간에 또 아이와도 한참 대화를 하고 고민한 끝에 A씨 가족은 입양을 결정했어요. A씨는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것을 알아보고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자녀를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책임감 이상으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아무래도 입양되는 자녀가 무엇을 걱정하고 원하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례를 보면서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혼자 놀고 있는 10살 아이가 있었습니다. 재혼한 부모님 두 분은 모두 출근하시고 본국인 중국에서 가지고 온 책을 읽다가 문득 배가 고파진 아이는 집에서 멀지 않은 편의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빵을 들고 계산대에 가서 부모님이 주신 체크카드를 내밀었는데요. 편의점 알바생이 할인카드나 포인트 적립할 거 있냐고 묻는 거예요. 한국어를 잘 못하는 아이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당황했겠죠. 편의점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자기를 보고 쏘곤대니까 이 아이가 빵을 그냥 두고 도망치듯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어떠시겠어요? 也，没有。 ママが来るまで待っています。緊張。恥ずかしいです。很害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외국어를 잘하는 친구나 가이드가 있다고 해도 혼자 물건 하나 살 수 없는 외국에서 지내면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답답하고 불안하겠죠? 어른들도 낯선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자녀의 마음을 잘 이해하려면 우선 상황을 봐야 해요. 아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중도 입국 입양 자녀 자신은 본국에 있고 부모님은 한국에 있는 상황이라면 친부모가 그립겠죠. 혼자 떨어져 지내느라 불안하고 외롭고 할머니, 할아버지나 친척 집에서 사는 게 아이랑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한국에 가면 어떨까 하고 기대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친구를 사귀지 못하면 어쩌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자연스럽게 할 거란 말이죠. 반대로 자녀 본인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본국에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나 친구가 보고 싶을 수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한국어를 잘 못해서 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도 굉장히 흔해요. 그 외에도 가족이나 학교 생활 적응, 진로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옆에 있어도 낯선 환경에서 산다는 건 쉽지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중도 입국 입양 자녀가 본국에 있다면 아무래도 연락을 자주 하는 것이 좋겠죠? 부모님의 목소리를 자주 들려주고 한국에 들어오면 함께 지내게 될 곳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상상해보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녀가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일상생활을 한동안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거나 버스, 지하철도 타보기도 하고요. 아이가 생각할 때 부모랑 같이 있는 환경,
안전한 환경에서 조금씩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아요. 특히 이미 한국에 익숙하고 문화를 잘 아는 한국인 양부모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충분한 시간과 인내를 갖고 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 말고 또 고려해야 할 점이 뭘까요? 이번에는 16살 중도 입국 입양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과 진로 상담을 하는 중에 아이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놔요. 같은 반 친구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일찌감치 정하고 학원도 다니면서 고등학교 진학 준비에 한창인데 본인은 아직 부모님께 말도 못 꺼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미용에 관심이 많아서 더 배워보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미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돈이 드는지도 모르고 또 한국인 양부가 미용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자 선생님이 다음 진로 상담 시간에 부모님과 함께 오는 게 어떻겠냐라고 아이에게 권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학교에 갔어요. 두 분은 선생님과 함께 대화하시고 아이의 솔직한 마음도 듣고 그 결과 이 아이는 부모님의 응원을 받으며 본인이 배워보고 싶었던 미용 전문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센세이 왕홍 이에 요이츠15이 와짠청 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나이, 부모님만큼이나 아이들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이처럼 중도 입국 입양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도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심리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12세 미만인 경우 입양을 결정하기 전부터 자녀가 어디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많이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전국에 있는 가족센터에서 하는 자조 모임 프로그램이나 다문화 교류소통 공간 프로그램에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더 좋습니다. 한국인 양부모랑 함께 할 수 있는 신체 놀이나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좋고요. 아이 성향에 따라서 조립이라든지 미술, 스케이트보드, 농구, 요즘 놀거리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같이 신체 활동을 하면서 기분도 환기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요. 여러모로 좋은 거죠. 대신 어디까지나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야지 이러한 활동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 잊지 마셔야겠죠. 자녀가 12세 이상인 경우 학교 생활을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또래 집단의 영향이 큰 나이인 만큼 신체 발달과 인지 발달뿐 아니라 사회 정서 발달에 있어서 학교라는 공간, 학교 친구들이라는 공동체가 아이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신경 쓰셔야 하고요. 또 12세 이상이 되면 자녀와 함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직업을 멋있다고 생각하는지, 장래 희망이나 배워보고 싶은 것, 흥미로워하는 것들이 뭔지 계속 관심을 갖고 물어봐 주시면서 자녀가 원하는 걸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고 또 적절하게 응원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부모도 아이의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주는 게 필요해요. 아이들은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또 많은 걸 생각하면서 자라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를 다 안다고 자신하시더라도 아이에게 계속 관심을 갖고 의사를 물어봐주고 또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강사님의 설명을 통해 중도 입국 자녀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녀의 적응을 돕기 위해 추가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심리적 측면과 가족 자원입니다.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부부관계가 중요합니다. 자녀를 가족으로 맞이할 마음과 환경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모 역할에 대한 부부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적응을 위해서는 한국인 양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국인 양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양육이 입양 자녀의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적응을 돕기 위해 입국하기 전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입국 전 자녀의 적응을 돕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입국 전 준비해야 할 내용을 확인하기, 입국 후 한국어 교육받을 곳을 알아보기, 학교 입학을 위한 서류 준비, 입양 자녀의 공간 등 주거 환경 변화 주기, 친인척 등에게 미리 알리기 등이 있습니다. 자녀가 무사히 입국을 완료했다면 입국 초기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학교 입학하기, 한국어 교실 및 복지기관 프로그램 참여하기, 한국 가족을 소개하고 친밀해지기, 만남의 시간 갖기, 한국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안내 등이 있습니다. 자녀가 입국 후 가정생활에 적응하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함께 알아봅시다. 대화를 많이 하며 자녀의 관심사 알기, 새 가족과 관계 형성을 위한 시간 만들기, 본국의 친구와 꾸준히 연락할 수 있게 해주기 등이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및 기초 과목 학습 지원, 학교와 또래 관계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참여하기, 자녀 및 학교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어려움이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기. 무엇보다 자녀가 한국 음식, 문화에 적응하기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의 적응을 돕기 위해 배우자 나라의 날을 정해 본국의 음식이나 생활을 체험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입국 후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부모가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알려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입양 자녀들의 마음이 이렇다면 부모는 어떨까요?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결혼한 K씨는 14살이 된 후로 부쩍 말수가 적어진 자녀 때문에 걱정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맞벌이 부부라서 아들이 한국에서 적응하는 데 신경을 많이 못 써줬다는 죄책감 때문에 남편이랑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들이 그랬대요.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면서 마음이 풀리더라는 거죠. 이렇게 외국인 친부모는 보통 자녀를 잘 보살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녀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거라는 확신도 별로 없습니다. 배우자랑 사이가 나빠지면 어떡하나 걱정도 하고요. 또 친부모 역시 한국이 아무리 익숙해졌다고 해도 문화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자신의 본국을 그리워할 수도 있고 본국에 있는 친척이라든지 조부모에 대한 걱정도 있을 수 있고요. 나도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걸 아이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소망도 있는데 사례에서와 같이 자녀들이 저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말 한마디가 부모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죠. 외국인 친부모만 소외감을 느낄까요? 그건 아닙니다. 한국인 양부모 또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가 본국의 언어로 둘이 대화를 하는 경우 같은 공간에 있는데 배우자와 자녀가 본인들만 아는 본국의 장소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서운함을 느낄 수 있죠.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의 안정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부부의 안정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신뢰와 믿음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외국인 배우자는 본국에서 데려온 친생 자녀와 본국의 언어로 대화할 때는 항상 어떤 내용의 대화를 했는지 한국인 배우자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한국인 배우자가 소외감을 느끼거나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문화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가 무엇을 좋아할지 잘 몰라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배우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또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놀이나 취미 등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건 가족 일원 모두에게 큰 변화예요. 그 말은 부모님과 중도 입국 입양 자녀뿐만 아니라 한국인 자녀에게도 당연히 마음의 준비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중도 입국을 한 자녀와 한국에 있던 친자 사이의 갈등이 아무래도 부모님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런 일들을 100% 피할 수는 없지만 잘 대처하고 또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과 가족의 개념을 다시 쓸 필요가 있어요. 꼭 한국인 친부모한테서 나온 자식이 아니더라도 함께 사는 사람이 내 언니, 오빠 또는 동생이 될 수 있다는 그 개념이 어른인 우리는 알지만 아이들에게는 새롭거든요. 처음부터 무조건 이제 가족이야 하기보다는 친구를 사귀듯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한국인 아이에게도 필요하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아이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드는 게 좋아요. 나는 9살 때 제주도 가서 사진 찍었는데 언니는 뭐 했어? 나는 9살 때 수영을 배웠어. 지금도 수영을 엄청 잘해. 나는 수영 못하는데 가르쳐 줄래? 이런 식으로 서로의 연대기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 여행도 가고 가족 앨범도 차근차근 채워나가면서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만드는 거죠. 중요한 건 뭐든 급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천천히 차분하게 아이들의 속도에 맞춰 주셔야 됩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 부모님이 자녀들을 일관성 있게 양육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합의하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절대 비난이나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볼 때도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행동하더라도 아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야기하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자녀들을 비교하지 마세요. 이건 꼭 재혼 가정이나 입양 가정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아이들을 성격이나 성적으로 비교하는 행동은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은 열등감이나 불필요한 경쟁심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아이만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가족 행사에 같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소속감을 채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이때도 아이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억지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죠. 충분히 기다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아이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편하게 이야기해 이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환경을 구체적으로 조성해 주세요. 가족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진다든지 아이들이 불만이나 원하는 점을 이야기할 때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아이들이 편하게 이야기해도 괜찮구나, 내가 솔직해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자, 여기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가 본국의 문화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는 고민 하나가 도착했는데요. 어떤 고민인지,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들어보겠습니다. 본국에 있던 딸도 오고 얼마 전 아기도 새로 태어나고 이제 모든 게 다 된 것 같지만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한국 문화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제 고향인 중국 문화도 우리 가족이 함께 즐겼으면 하는데 제 욕심일까요? 게다가 딸도 중국에서 태어난 만큼 중국 문화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새로 태어난 아기도 중국 문화를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과 같은 다양성의 시대에 부모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화를 경험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부모의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서로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해주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는 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됩니다. 문화가 다르니까 따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가 조화를 이루게 하는 어울림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문화가 어우러지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식이 멜팅포트 방식과 샐러드볼 방식입니다. 멜팅포트 방식은 서로 다른 문화를 함께 냄비에 넣어서 끓여 녹이는 방식입니다. 즉, 여러 문화들이 고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식인 샐러드볼 방식은 마치 여러 가지 과일과 채소들이 샐러드볼에서 각각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섞이는 것처럼 다양한 문화들이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방식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샐러드볼 방식이 서로의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이기에 훨씬 좋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샐러드볼 방식과 같은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서 자녀에게 다르다는 것은 무엇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각자 존중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주세요. 어느 한쪽의 문화가 다른 쪽의 문화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지닌 고유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세요.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부모의 역할이죠. 부모는 아이의 연령과 상황에 맞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때 한국인 양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례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평소처럼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깨우는데 갑자기 아이가 3일 동안 학교에 나가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서 학교에 전화를 했더니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로는 자녀가 다른 반 친구를 일방적으로 때렸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같은 반 친구가 중도 입국한 자녀의 말이 느리다고 계속 놀렸대요. 참다 화가 나서 놀리던 아이를 밀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집에 전화를 해서 베트남 어머니가 학교에 오셨는데 이 엄마도 너무 당황한 나머지 모국어인 베트남어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오시느라 대화도 안 되고 결국 선생님은 전후 사정을 모른 채 자녀에게 반성하라는 뜻에서 3일간 학교를 나오지 말라고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나인 데스.有受过也有过 하나잖아, 이요. 一样的 중도 입국 입양 자녀의 학교 적응을 위해 한국인 배우자가 양육에 꼭 세심하게 참여해 주셔야 하는 상황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처음 학교에 방문할 때, 자녀가 다닐 학교를 알아보고 처음 학교에 방문할 때에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자연스러운 한국인 배우자가 가주셔야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 담임 선생님과 면담이 있을 때
아이 선생님과 면담이 있을 때에도 한국인 배우자가 해주셔야 소통하기가 좋습니다. 입학식에도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세 번째, 아이가 학교에 부모님 연락처를 적어내야 할 때입니다. 당연히 한국인 배우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셔야겠죠. 학교에서 오는 전화는 가능한 꼬박꼬박 받으세요. 가족 중에서도 한국인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중도 입국 입양 자녀의 적응에 큰 영향을 줍니다. 부모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입양 자녀들은 본국에서 함께 지내던 조부모나 친척들보다 한국인 부모를 더 많이 의지합니다. 또 부모는 아이의 연령과 상황에 맞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역할이 있는지 하나씩 볼게요. 먼저 양육자 역할입니다. 양육자는 단순히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양육자는 아이들의 롤모델이에요. 아이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자녀에게는 물론이고 배우자에게도 절대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말씀드리는 폭력은 신체적 폭력은 물론이고 언어적 폭력도 포함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아이가 보고 있다는 걸 항상 인지하고 가족을 아끼며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한 양육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パパが何を言ってるのかわからないのに怒ってるばかりだから怖いです。パパが日本語で喋ってほしいの。希望不要大喊大叫，希望能亲切地告诉我这样或那样做是不对的。韓国語をゆっくり学べばいいって。ママも韓国語上手になるまで結構時間がかかったから大丈夫よって言ってほしいの。希望能对我说加油。 부모는 또 보호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례처럼 입양 자녀가 학교 생활 중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고 학부모로서 여러 가지 행사에 잘 참여해 주셔서 아이가 원만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떤 위협이나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늘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야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부모는 교육자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저는 공부랑 거리가 멀어서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게 좀 힘든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중도 입국 입양 자녀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걸 의미합니다. 단순히 학교에 보내거나 학원에 보내주는 걸 떠나서 아이가 한국에서 공부하는 데 직면할 수 있는 언어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적절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부모는 상담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어땠니? 어려운 일은 없었니? 도와줄 일은 없어? 언제든지 이야기해줘 하고 중도 입국 입양 자녀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고 질문을 해주시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어른이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하는 문제라면 부부가 함께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 상담자로서 자녀의 의견을 경청해주고 필요한 경우 부드럽게 조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역할 수행에 있어 외국인 배우자가 할 수 없는 일은 한국인 배우자인 새 아버지 혹은 새 어머니가 해주셔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아직은 한국어에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의하면 아동은 4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생존의 권리, 발달의 권리, 보호의 권리, 참여의 권리가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부모의 역할을 잘 해주신다면 유엔이 정한 아동의 권리를 다 지켜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중도 입국 입양 자녀가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다는 생각에 가족 행사나 나들이에 참여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중도 입국 자녀의 참여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 되고 정서적인 폭력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로써 우리 아이들의 마음,
부모의 마음,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처음 만난 땅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처음 접한 언어로 모든 처음을 겪어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고자 결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이미 좋은 어머님이고 아버님이십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실천은 따뜻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인, 외국인 배우자가 상호의 역할을 유념하여 자녀를 양육해야 함과 동시에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아동들의 고유한 발달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국적과 상관없이 아동이 해당 연령에 어떻게 성장하고 발달하는지에 대하여 아동 발달 이론을 배워보겠습니다. 각 연령마다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과 문제, 효과적인 양육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 0세에서 3세 미만에 해당하는 영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아기의 발달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오감이 발달하고 신체적 성장과 운동의 발달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인지 발달 면에서는 기억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사회 정서 발달 면에서는 부모와 애착을 형성하며 자아가 발달하기 시작하고 의존성에서 자율성으로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영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과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유나 이유식을 잘 안 먹는다. 음식을 자꾸 뱉어낸다. 안아주어야 잠이 들거나 잠을 잘 못 잔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놀란다. 자꾸 보챈다. 이유 없이 짜증을 낸다. 아무리 달래도 울음이 지속된다. 손가락을 심하게 빤다. 고집을 피운다.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니고 모든 물건을 만지려고 한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아기의 효율적인 양육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가족의 변화와 입양의 이해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아도 변화를 알아챌 수 있으니 환경의 변화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영아가 새로운 부모와 가정에 금방 적응한다고 생각하지만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 감각과 기억하는 능력이 발달하면서 영아들은 음식, 색, 하루 일과, 잠자리, 주거 환경 등의 변화를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아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까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불안감을 다양한 행동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은 이전의 환경과 최대한 비슷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고 영아기에 좋아했던 음식, 장난감, 잠자리 등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양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아기 인지발달 특성상 영아들은 아직 입양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입양이라는 단어를 기억할 수 있고 새로운 부모와 자연스럽게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아 발달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아기는 자아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호기심이 많은 시기입니다. 자아가 발달하기 시작하면 내 것,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무엇이든 자기를 앞세우기 시작하고 신체가 발달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호기심이 생겨서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만져보고 온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영아의 행동들은 발달 단계상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며 입양 부모의 말을 무시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간단한 것이라도 영아가 선택하게 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영아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 아니라면 통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서 발달 측면에서 애착 형성이 중요합니다. 애착이란 영아와 양육자 간에 형성되는 신뢰감과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말합니다. 양육자가 영아의 다양한 욕구를 적절하고 만족스럽게 충족시켜주면 신뢰감을 형성하며 이것이 타인에 대한 신뢰감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아는 애착을 형성한 양육자와 함께 있을 때 기쁨을 느끼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위안을 받습니다. 만일 영아들이 애착을 형성하였던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신뢰의 개념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불안에 떨게 됩니다. 따라서 영아가 주 양육자와 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득이하게 주 양육자와 분리하여야 한다면 서서히 시간을 두고 이별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별 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남을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입양 부모는 영아를 편안하게 해주고 부드럽게 계속 흔들어주거나 안고 걷는 등 정서적 지지를 보내면서 천천히 적응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질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이마다 타고난 기질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영아들은 타고난 기질에 따라 즐겁고 조용하며 낯선 사람을 만나도 미소 짓고 낯선 음식도 잘 먹는 순한 기질의 영아. 먹고 자는 것이 일정하지 않고 예민하고 겁이 많으며 위축되어 있는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 속도가 느리지만 잘 짜인 상황이나 규칙적인 틀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해 습관이 되면 잘할 수 있는 느린 기질의 영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아의 기질에 따라 재혼으로 인한 주 양육자 및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나 양상도 다를 수 있고 특히 기질이 까다로운 영아는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하며 적응에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양육 환경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경우라도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를 돌보는 일은 매우 고된 일입니다. 이제 만 3세에서 5세에 해당하는 유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아기의 발달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아기의 신체 발달 특성에서는 식욕 감소와 수면 문제가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유아는 달리기, 기어 오르기와 손을 사용하는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인지 발달 면에서는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기억, 어휘력, 수학적 개념이 발달하지만 아직은 비논리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사회정서 발달 면에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독립성, 주도성, 이타주의, 공격성, 두려움, 죄책감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유아기에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떼쓰기, 거짓말하기, 욕하기, 때리기, 싸우기, 갑자기 대소변을 못 가리는 태행, 편식, 잠을 못 잔다, 혼자 잠들지 못한다, 친구가 없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발달지체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아기의 효과적인 양육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의 변화와 입양의 이해에 있어 일관된 양육 태도와 안정된 양육 환경이 필수입니다. 가족의 변화로 인해 양육 환경이 변화되고 양쪽 부모의 양육 태도가 다르다면 유아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되면서 위축되거나 문제 행동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입양 부모는 유아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초기에는 과거부터 해왔던 행동이나 습관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유아들과 신뢰와 정서적 친밀감이 형성된 이후에 유아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훈육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아는 가족의 변화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아들은 타인의 관점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므로 가족과 관련된 변화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유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동화나 만화 영화 등을 활용하여 가족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가족의 변화가 유아의 탓이 아니라는 것을, 즉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유아는 입양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유아기는 가족관계 및 양육 환경에 따라 적응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가족의 변화 또는 입양 이후 안정된 양육 환경을 제공한다면 비교적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 이전 양육 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했다면 입양 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아기는 친생 부모의 포기와 이별, 입양 부모의 선택과 사랑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입양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자아 발달을 위해 유아의 독립심, 주도성 및 이타주의를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유아들은 독립심, 주도성 및 이타주의 등이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변화된 가족에서 유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아에 대한 미안한 마음 또는 유아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유아가 스스로 해왔던 것을 부모가 대신해 주면 유아들은 오히려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일 유아에게 새로운 동생이 생겼다면 동생을 돌보는 데 있어서 유아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유아의 이타심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정서 발달을 위해 정서적 안정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유아기는 정서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 가족의 변화로 인해 유아들이 이러한 감정들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먼저 유아들이 질투의 감정을 갖기 시작하므로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안아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애정 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부모가 자신보다는 입양 부모 또는 새 형제자매를 더 사랑한다고 느낄 때 유아는 꼬집거나 때리는 것 같은 공격적 행동을 하고 응석 부리기, 말썽 피우기, 야뇨증과 같은 퇴행적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유아들은 낯선 곳, 어두운 곳, 무서운 귀신 등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는 대상이 많아지는데 환경이 변화되면 이러한 불안이나 공포를 더 크게 느껴서 잠깐이라도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하거나 혼자 잠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아들은 피로하거나 배고플 때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할 때 분노의 감정이 폭발할 수 있으므로 분노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또한 유아와 친밀감을 형성하려면 신체 활동 등을 함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합니다. 유아들은 신체 활동을 즐기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양부모가 유아와 함께 목마 태우기, 레슬링하기, 놀이터에서 같이 놀기, 야외 나들이, 목욕하기, 자전거 타기, 공놀이 등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함께하면 쉽게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의 개인차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성장과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아들은 또래들과 큰 차이 없이 성장하고 발달하지만 발달 속도에는 개인차가 있고 환경의 변화로 인해 유아의 성장과 발달 속도가 약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영아기와 다르게 유아기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다른 아이들보다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린 아이의 경우는 우선 필요한 교육적, 의료적 검사와 함께 전문가와 심도 깊은 상담이 요구됩니다. 그 이후 판단하셔서 영재 교육 프로그램이나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에서 13세,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아동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동기에는 어떤 발달 특성이 나타날까요? 신체 발달 면에서는 힘과 근육이 증가하지만 나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비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지 발달 면에서는 자기 중심성이 감소하고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지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좋아하는 시기입니다. 사회 정서 발달 면에서는 자아 개념이 발달하고 부모보다 또래와의 관계가 점차 중요해지는데요. 이러한 아동기에는 예체능 활동, 동아리 활동, 게임 등을 즐깁니다. 아동기에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ADHD, 집중을 못하고 산만하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게임에 빠진다, TV를 오래 본다, 친구가 없다,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부모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 불안, 위축, 자폐증, 발달장애, 지적장애, 틱장애, 특별한 원인 없이 자주 아프다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동기의 효과적인 양육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의 변화와 입양의 이해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의 변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아동기는 자아 중심성이 감소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으며 논리적인 사고도 가능해져서 입양과 같은 가족의 변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가족의 변화에 대하여 감추기보다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족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아동이 충격을 받아서 감정이 격해질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은 조용한 공간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시간이 충분할 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기는 입양의 의미, 배경, 영향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동기는 가족관계 및 양육 환경에 따라 적응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가족의 변화 또는 입양 이후 안정된 양육 환경을 제공한다면 비교적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 이전 양육 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했다면 입양 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동기는 친생 부모의 포기와 이별, 입양 부모의 선택과 사랑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입양에 대해 좀 더 넓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친생 부모와 헤어지게 된 배경, 입양 과정, 다시 친생 부모와 재결합할 수는 없는지 등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기입니다. 비양육 친생 부모와 접촉이 없는 경우, 자녀가 비양육 친생 부모와 입양 사실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다면 비양육 친생 부모와 입양 사실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만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양육 친생 부모와의 만남은 서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비양육 친생 부모의 존재와 입양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경우는 가족의 변화와 입양 말하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기에는 자아 발달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아이로 양육해야 합니다. 아동기는 자아 개념이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족이 변화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어른들의 결정이었으며 아동을 사랑하지 않아서 내린 결정은 아니라는 것, 아동의 잘못으로 인해 가족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고 가족이 변화되어도 입양 부모와 비양육 친생 부모 모두 자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으며 부모 자녀 관계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점을 표현해 주세요. 아동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데 비양육 친생 부모와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동기에는 정서가 안정되어야 학교 생활과 또래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습니다. 유아기와는 다르게 아동기는 부모의 도움 없이도 학교와 학원에 가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친구들과 놀이 활동을 활발히 하며 자립심을 키워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가족의 변화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해진다면 부모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아프기도 합니다. 따라서 입양 부모는 아동이 가족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보다 더 많은 관심을 표현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기에는 사회 정서 발달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또래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합니다. 아동기는 또래 관계가 중요해지고 또래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사회성이 발달합니다. 또래 관계를 잘 형성하려면 친구의 감정, 생각,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동이 가족의 변화에 대하여 친구들이 알게 되는 것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한다면 또래와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동에게 우리 사회에는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있으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와 가족과 관련된 것은 중요한 개인정보이므로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말해줄 필요는 없고 말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게임에 빠질 수 있으므로 컴퓨터와 인터넷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부모 또는 성인과 함께 있었던 유아기와는 다르게 아동기부터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스마트폰과 인터넷 게임에 빠질 수 있으므로 컴퓨터와 인터넷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기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인터넷 게임에 빠질 수 있으니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학습과 자료 검색 등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등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4세에서 19세,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청소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어떤 발달 특성이 나타날까요? 청소년기 신체 발달의 특징으로는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점, 신장과 체중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점이 있습니다. 인지 발달 면에서는 인지 능력과 도덕 판별력이 발달하고 진로와 직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정서 발달 면에서는 자아 정체감과 자율성이 발달합니다.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커지고 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되기 쉬운 시기입니다. 청소년기의 어려움으로는 학업 문제, 진로 문제, 이성 규제, 학교 폭력, 음주, 흡연, 약물 남용, 가출, 성문제, 불안, 우울, 자살, 섭식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기의 효과적인 양육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혼 가정의 경우 새로운 부모와 형제자매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가족관계 이외에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부모의 재혼은 어른들의 일이고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재혼에 대한 반발심으로 문제 행동을 하거나 심한 경우 가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가족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신에 관한 모든 사항과 의사결정에 대하여 다른 사람, 특히 성인이 결정하거나 자신의 결정에 대해 간섭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시기라는 점을 알고 가족의 변화에 대해 청소년기 자녀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가족의 변화로 인한 심리적 부적응과 문제 행동이 심하다면 전문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편 청소년기의 특성상 비재혼 가정에서도 좋은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부모의 재혼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서 재혼 후 적응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본인이 경험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재혼과 입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 후반으로 가면서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재혼과 입양을 인정하고 입양인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입양된 배경 및 친생 부모 찾기에 대해 생각만 하였던 아동기와는 다르게 직접 행동으로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비양육 친생 부모와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기 자녀는 비양육 친생 부모와 만나기, 전화,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업 및 진로 문제, 이성 교제 등 청소년기는 고민거리가 많아지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기로 마음을 터놓고 의논할 대상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비양육 친생 부모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기 자녀가 비양육 친생 부모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비양육 친생 부모와 접촉을 유지해왔고 비양육 친생 부모가 접촉을 유지하기를 원하더라도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충동적이고 반항적인 10대의 특성은 뇌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청소년기에 진입하면서 10대들은 충동 조절 문제, 불안, 반항심 등을 보이기 시작하고 이러한 행동들은 부모-자녀 관계에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바로 10대 뇌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청소년기는 판단과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미처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정과 관련된 기능을 하는 변연계 부분이 우선 완성됨에 따라 감정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둘째,
청소년기에는 전두엽의 연결이 완성되지 않아 감정 처리와 같은 일은 편도체에서 하게 됩니다. 이때 10대들은 자신의 느끼는 감정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특히 두려움을 분노로 인식하게 됩니다. 셋째, 청소년기에는 안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해주는 세로토닌이 적게 분비되기 때문에 감정 기복의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며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전달 물질 등이 주로 활동을 하면서 호르몬의 수치에 따라 청소년의 급격한 정서 변화와 변덕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질풍노도의 혼란을 경험하는 청소년기 자녀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10대의 발달적 특성일 뿐 재혼 또는 입양과 같은 특수한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가족의 변화로 인해 자신의 꿈과 비전보다는 부모님으로부터 빨리 독립할 수 있는 분야로 진학하거나 서둘러서 취업 준비를 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가족의 변화가 있더라도 청소년기 자녀가 자신의 적성과 비전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도록 정서적,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적성, 지능, 성격, 흥미와 같은 자기 이해와 삶의 가치, 목표를 선택하게 되는 가치관이나 인생관 등을 생각하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가족의 변화를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가족이 변화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청소년들이 가족의 변화에 대하여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혼란과 스트레스가 많아 가족의 변화에 관한 부모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반발심이 생기고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청소년의 이러한 반응을 미리 예상하고 인내심과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준다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성장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족의 변화에 관한 부모의 결정을 존중하게 됩니다. 가족 규칙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변화된 가족에서 부모는 청소년기 자녀와 함께 새로운 가족 문화와 규칙을 함께 만들어서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재혼 가족의 경우 즉각적인 사랑에 대한 신화의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자녀를 둔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먼저 양부모 간에도 자녀 지도에 있어 하나씩 합의를 하면서 규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양한 청소년기 자녀와도 인내를 가지고 충분히 협의하고 그들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사소한 규칙이라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용돈, 귀가 시간, 게임하는 시간, 집안일 돕기, 비양육 친생 부모와의 연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하여 부모는 청소년기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 자녀는 아동 발달 이론 중 어떤 단계인지 생각해 보고 부모로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